현재 1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긴급 진단은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불장이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불장입니다. 그 안에서의 대장을 이야기하자면 앞서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저랑도 이런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방실은 에코프로비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에게 끝난 거 아니야. 이 종목 팔지 말고 계속 들고 가자.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이번에도 60%나 올렸는데 이게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뭐 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일단은 뭐 CAMO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원가 절감에서는 뭐 거의 절대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사실 차기 주자로 다시 한번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또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들도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목표 주가가 좀 상향이 됐고요. 일단은 뭐 섹터 자체가 사실 뭐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 전체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의 경우에는 뭐 LNF도 다뤄드렸고 코스모 신소재도 살펴봤고, 그 전에는 또 증설 효과 기대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를 드렸는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뭐 증설, 투자? 그러면 낙수 효과가 올 것이다. 이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2차 전지가 맞는지, 이 2차 전지 주도주 역할이 한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네. 요즘에 최근에 테마 자체가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주도주 역할을 분명 한 번은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고요. 결국엔 자동차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이지만 이후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일 거고요. 뭐 금일장에서도 사실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좀 뛰어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또 규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55%로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뭐 매연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더 가속화가 될 거고요. 또 관련된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곧 금지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전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이제 폐배터리,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뭐 네지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또 증설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보니까요, 7월 들어서 딱 이거를 빼고 계속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씩 오르든 하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갖고 계신 분들도 오버슈팅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 다 좋다고 하니까 과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는 일단 여기서 좀 덜고 갈까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 또 갭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이 갭 부분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좀 투매 물량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갭 부분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신규 매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갭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빠르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일시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산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발걸음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충분히 상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미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익 자체를 지금 다 땡겨서 올라가는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제 이 갭 부분을 메우는지 안 메우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하루 이틀 거래일 정도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충분히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제 갭 부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이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갭 부분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우량주들 중에서도 갭 부분이 지켜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기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갭 하단 라인 부분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25만 3천 원부터 26만 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대세적인 상승 양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 라인 뚫어주는 부분들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갭 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비중 조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영님이요. 더 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설마 요새 소재주 신규로 매수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라고 하는데 차라리 소재주 안에서 덜 간 종목을 찾는 게 낫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추격하기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또 이제 2시 보통 최근에 또 흐름이 2시 40분 이후부터는 또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밴드 내에 있더라도 종가 일단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둘러 매수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 드리지만 이 언급하라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니 2차 전지는 잘 가는데 소재에 비해 셀 3사, 뭐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실제로 LG화학이 투자는 내가 하는데 그렇죠. 그 주가 수혜는 지금 다른 종목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10조 원의 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LG화학이 그러면은 주가로 언제 땡길 수 있을까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오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입장이고 일단 뿌리고. 그렇죠. 뿌리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그걸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내가 하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배터리 3사들이 사실 뭐 이제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소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영향도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4일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10조 원 이상의 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3대 신성 동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군들에 대한 부분들과 뭐 전지라든지 신약 부분에 투자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신소재 재활용 쪽에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 쪽으로 6조 원 그리고 신약 쪽에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뭐 ESG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가능한지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소재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가시화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게 긍정적으로 반영되기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연내 상장하겠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점도 좀 주가에 있어서 부담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는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또 그런 이벤트들이 발표가 됐을 때 또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조정이 나왔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IPO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모든 가치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투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뭐 소재 쪽으로 특히나 집중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대한 약간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시화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신규 매수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말씀해주신 이런 상장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리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출하량이 또 많이 감소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예상보다 좀 실적들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업체들의 부진은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도 분할 이야기가 있고 LG화학도 분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삼성 SDI밖에 미룰 건 없는 건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LG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뭐 사실 이제 뭐 대체로 봤을 때는 뭐 SDI가 뭐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3사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물론 이제 두 가지 기업은 이런 뭐 IPO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나머지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움직일 때는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선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80만 원대 좀 근처에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10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7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라인 깨면 밑에 박스권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2차 전지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이 종목군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해서 반도체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FST 다음 순환매는 반도체가 주인공일까라는 솔직히 오늘 또 그런 움직임 보였어요. 하나마이크론도 10% 넘게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고 이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 연출 배경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뭐 시장에서 반도체나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도주가 다시 오게 될 텐데 네. 그게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얘기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났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반도체가 나왔잖아요. 다 했죠. 그렇죠. 네.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 뭐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도 사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다시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들이 사실 생길 시기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쉬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기 주도주 관련된 이벤트들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은 있지만 뭐 이제 뭐 증설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부가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는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쉬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 이들이 실적도 부족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인가?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어. 지난 연말부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 생각하고 버티는데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지쳐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때요? 반도체가 만약에 다시 주도주가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지난번처럼 주도해 줄까요? 이들과 달리 그냥 중소형단에서 움직일까요? 사실 이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은 결국엔 삼성전자랑 가야 하이닉스가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지난번에 시세가 나올 때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 주니까 나머지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세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소부장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개별적인 정말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으로는 상당히 좀 지속성이 있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부장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가치들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탄력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중소형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시려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번 봤지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윗단에서 먼저 끌어주는 그렇죠. 그래야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흥분했나요? 진짜. 네, 그러면 오늘 FST를 상담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FST에 대한 이야기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 이제 FST 같은 경우는 네. 이제 EV용 펠리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유상증자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이에 따른 모멘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TSMC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엔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EUV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뭐 검사부터 리뷰까지 뭐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제 바닥 라인에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해주면서 나오면서 약간 상승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조금 강력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 라인 때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라인을 좀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할 때 사실 접근하는 게 돌파 매매 쪽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바닥 라인에서 잡으시는 게 좋은데, 매수 라인은 26,500원 라인부터 28,000원 라인까지 밴드 잡아드리는데 웬만하면 하단 라인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34,500원, 손절 라인은 25,500원으로 매수가 대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반도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다. 또 애플 이야기가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네. LG이노텍이 아이폰 생산량 확대 등의 기대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 번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또 견인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워낙 크고, 네. 또 이제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 뭐 모아가면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하반기 모멘텀들이 터져 나올 때 실적들이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에 따른 좀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아이폰 10 시리즈 쓰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나오면 바꾸려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LG이노텍은 여기에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전장도 있고, 그렇죠. 카메라 모듈. 메타버스까지도 메타버스, 있잖아요. 네. 그럼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 재료들 자체도 굉장히 좀 굵직굵직하고 특히나 이제 카메라 쪽에 관련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네. 하창한 본부장님이라면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제 전라인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점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평선 상으로도 뭐 좀 약간의 좀 이평선들이 겹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배열 모양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다 터져 나올 부분이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정배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우상향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23만 원 라인부터 24만 원 라인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 이 라인 이탈하게 됐을 땐 19만 원 라인 때 초반부터 다시 좀 모아서 끌고 가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황실에서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지금 사자가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더 들고 갈까, 혹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하창 본부장님 좀 퇴근 시간이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요, HLB를 지금 저희가 상황실에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15.34%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판 게임스톱 예고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여주겠다. 이 공매도 세력들을 한번 짓밟아주겠다. HLB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게임스톱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가 장 초반부터 좀 돌기는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부터는 좀 급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네. 은연중 좀 돌긴 했는데 네.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는 상한가가 있어서 제한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제한은 되겠지만 이게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이 정도로 이제 수급이 붙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좀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상 20선을 안 깨지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보시기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고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거니까 나는 이 단타대에서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걸 저희는 네, 추천. 그게 아쉬움은 남을지언정 네. 그래도 계좌에 손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또 이번에 이벤트로 단순히 작용이 됐을 땐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차한 본부장님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